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바흐무트에서 서로 간에 지금 공방전을 벌이고 있죠. 공격 방어하고 있는데, 바흐무트 중심으로 북쪽은 러시아군이 공세를 펼치고 있고, 남쪽은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펼치고 있는 현재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북쪽 상황 어떻게 되냐, 북쪽에 러시아판 발지 대전투 벌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대규모 병력과 전력을 동원해서 치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되고 있냐, 그리고 남쪽, 특히 이번에는 이 바흐무트에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점령을 해서 러시아군이 바흐무트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아주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지점을 뺏겨버렸어요.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600명의 러시아군을 살상시켰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차 조금 늘어났습니다. 12대 격파, 장갑차 13대 격파, 차량 12대 격파, 특수장비 5대 격파, 야포 많습니다. 야포 30문 격파, 다련장 로켓 1문 격파, 무인 항공기 14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는데, 러시아군이 이 북부 지역에서 지금 세게 치고 나가고 있다 보니까 전차, 야포, 장갑차 이런 이 전과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전선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키이우에 접근하고 있는 러시아 자폭 드론들 모두 격추시켰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14대 격추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이 이후에 추가로 전과가 나온 거예요. IAEA는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 이 원자로에 지뢰를 다량 설치했다라고 비난을 했는데, 원자로 들어간 건물이 있지요. 그 주변 건물 내부 이런 곳에 지뢰, 부비 트랩 이런 걸 마구마구 설치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뭐하는 짓이냐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 우크라이나의 에네르고 아톰은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의 원자로 4기를 핫 셧다운 중이다 라는 거예요. 원자로를 제대로 이 전력을 생산하는 가동을 안 하면서 이 원자로의 이 온도를 급격하게 놀려서 바로 가동 직전까지 올린 것을 핫 셧다운, 아주 온도를 밑으로 내린 게 콜드 셧다운인데, 일단 전기 생산 안 하니까. 그런데 지금 핫 셧다운 상태로 지금 놔두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뭐냐, 여기서 전기를 탁 끊어버리면 원자로 멜트다운 일어나서 폭발할 수 있죠. 그 정도로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핫 셧다운 상태로 탁 놔두고 있다가 나중에 분리할 때 우크라이나가 포격을 퍼부어서 터져버렸어 라고 하려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평가를 해봅니다.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백악관은 아주 이 대변인이 직접 아주 비아냥거렸는데, 모스크바의 국방부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옥상층과 그 아래층이 파괴가 됐죠.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아서. 그래서 이 민간인 시설 공격한 거 아니냐 하고 비난을 하고 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 대변인은 민간인 공격하고 하는 것은 반대지만 그 모스크바에 드론 피격 당하고 그러고 한 건 결국 러시아 니들이 자초한 거 아니냐, 왜 가만히 있는 우크라이나 건드려서 이렇게 공격 당하냐, 그 니들이 자초한 거야 라고 비아냥거렸다라는 거네요. 자,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반격작전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계획대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뭐 계획대로 되고 있다라는 건 조금 뭐 자신감이 표현일 수 있지만, 어쨌든 저는 계획대로는 다 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나 유럽 출신의 예비역 장군들은 이렇게 평가한 측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이 우크라이나에 사단급, 군단급 편제가 없어서 사단장, 군단장 같은 이 지휘부가 큰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들이 없기 때문에 이 전부 예단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과감하게 공세를 펴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사단급, 우리로 치면 한 2스타, 군단장, 3스타 이런 사람들이, 야, 내 부대들 자 이만큼 있는 것 중에서 나 한 30% 희생을 각오한다. 그렇지만 나 저 포인트 반드시 30% 희생을 하고서라도 점령할 거야. 30% 희생을 하면은 군단장 입장에서 한 최소 10,000명 이상
희생한다 각오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2차 대전 아프리카 북부전선에서 몽고메리 장군이 야, 한 40% 희생하고도 이거 지금 돌파해야 돼. 그래야 여기서 계속 우세를 유지할 수 있어. 라고 하고는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고도 전쟁을 치렀죠. 그런데 이 몽고메리 정도 되니까 또는 장군 정도 되니까 그런 큰 희생을 치르고도 더 큰 전략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지. 지금 우크라이나는 다 예단장이다 보니까 대령들이야 이거죠. 대령들이 어떻게 그런 큰 결심을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지금 시체말로 깔짝깔짝밖에 못하는 거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는데 뭐 그 말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마리우폴시의 고문은 러시아가 베르단스크 방면으로 대규모 군수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마리우폴은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도네츠크 주고 그 도네츠크에서 바로 꺾어서 들어가면 이 러시아 본토 로스토프 지역이죠. 여기에서 군수물자들이 이제는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 전선에서 밀고 내려오니까 이 해안도로를 타고 지금 대규모로 베르단스크 쪽으로 이렇게 군수 지원 행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철도도 못 믿겠고 해안도로밖에 없다. 크림반도는 끊어지고 뭐 이런 거죠.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현역 야당 의원을 반역 혐의로 기소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에요. 올렉산드르 포노마로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인민당이라고 하는 당의 국회의원이고 이 사람이 지금 러시아에 점령된 그 점령지 헤르손, 자포리자 이 지역에 자기 소유의 기업들이 많은데 그 기업들이 주로 케이터링 서비스하고 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키우에 있으면서 자기 소유의 기업들에게 지시를 내려서 러시아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해줘라. 그래서 숙박, 케이터링 서비스 그러니까 뭐 단체 급식 이런 거죠. 잘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또 배고프지 않게끔 잘 만들어줘라 라고 지시를 해서 현재에서 이 국회의원 소유의 기업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러시아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잠잘 곳과 먹을 것을 대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포착을 해서 기소를 했다라는 건데 야, 참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 전쟁을 하고 있고 나 소유의 기업이 지금 적의 수준에 떨어졌는데 그래도 내가 계속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적 좀 도와줘라. 우리 기업은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을까요?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런 사람 없어야 되겠죠. 자,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우크라이나가 세계 방면에서 반격 작전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세계 방면이 바흐무트 그리고 바실리카 그리고 로보티네 이 지역이죠. 로보티네는 오리오브 전선 여기서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시의 강 건너편에 있죠. 스르핀스크 일대에 러시아군을 집중 포격을 하고 교도보를 조금 더 확대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우크라이나가 로보티네 베르보브 일대에서 1km 추가 진격했다. 어제 우크라이나가 로보티네 방면에서 조금 성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1km를 더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로보티네 시내를 점령한 건 아니고 외곽에서 남쪽으로 1km 더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투기들이 미국제 AMD-160 말드 운용 확대를 했다. 이 말드가 뭐냐? 이거예요. 전투기에 이거 뭐 한 6개씩 8개씩 이렇게 장착하고 쏘는 건데 여기에는 말드 하나하나당 이건 미그 29 또는 이건 뭐 수호 24, 수호 25 이 전파 특성 레이더 반사 특성을 마구마구 방사를 하면서 쫙 날아갑니다. 그럼 적 입장에서는 와 미그 29 날아오잖아. 수호 27 날아오잖아. 이거 우크라이나군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지대공 레이더 켜고 지대공 미사일 쏠 준비하고 이러고 있을 때 다른 측면에서 함 대레이더 미사일 쏴가지고 깨버리는 이제 이런 그 미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대규모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러시아군의 지대공 미사일들, 방공무기들을 격파하기 위한 시드 작전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군이 동부전선에서 군단급 병력을 동원한 공세를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곳에서 러시아군 최정예 기갑부대와 서방제 기갑 장비로 무장한 우크라이나군 기갑부대가 격돌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지난 7월 24일까지 시도했다가 실패한 동부전선 스바토베 서남부 지역에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재차 투입해
카라마즈니우카 정착촌 방향으로 가는 돌파구를 형성하고 후속 부대들을 계속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오신트 설전들이 현지 시각 7월 25일 리포트했습니다. 스바토브에서 남서쪽으로 약 11km 떨어진 카라마즈니우카 정착촌은 이미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는 작은 마을인데요. 이곳은 서쪽으로 제레베츠 강을 끼고 있고 강 건너편에 곧바로 언덕이 있어 공세작전이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주말 제15 분리 차량화 소총 예단을 투입했다가 우크라이나군의 집중 포격을 받아 2개의 대대 병력을 잃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방향으로 병력을 집중해 강 건너편 지대가 낮은 지역에 교두보를 만들고 후속 병력들을 계속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신규 창설된 우크라이나 제66 기계화 예단과 예비군 중대급 부대인 오메가 유닛이 배치된 곳인데요. 이들의 후방에서는 M777 곡사포로 무장한 제40 포병 예단이 대량의 엑스칼리버 유도 포탄과 집속탄을 운용하며 러시아군의 진격을 포격으로 저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남북으로 여러 개의 하천이 발달해 있고 하천과 하천 사이에 170에서 180m 높이의 언덕이 남북으로 펼쳐져 있어 횡 방향으로는 공세작전이 아주 어려운 지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이 지역에 대규모 기갑부대를 투입해 돌파구를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곳에 제1근위전차군 예하의 정예 전차부대인 제4근위전차사단 3개 연대 전부와 제3근위 스페스나스 예단, 제15 분리차량화 소총예단, 제30 분리차량화 소총예단 등 2개 사단 이상의 병력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투입 병력은 많지만 기동로가 좁아 동시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은 1개 예단을 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카르마즈니우카 일대 병력을 집중하자 우크라이나 역시 제66 기계화 예단을 지원하기 위해 정예 부대인 제21 기계화 예단을 해당 전선에 투입했습니다. 올해 1월 창설된 21여단은 스웨덴에서 공급한 스트리스방 122 전차와 레오파르트 2 A6 전차, T-64BM 전차 각 1개 중대식으로 구성된 전차 대대와 영국제 불독 장갑차와 M113 장갑차, SVRT 정찰 장갑차 등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스트리스방 1, 2 전차는 레오파르트 2 A5 전차를 기반으로 하지만 스웨덴 특유의 전장 환경을 고려해 산림지대에서의 기갑 유격전에 특화된 능력을 발휘하도록 개량됐는데요. 상부 장갑을 비롯한 모든 장갑 두께가 늘어났고 헌터 킬러 기능이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전차입니다. 러시아군 2개 사단이 우크라이나 2개 예단을 격파하면 오스킬강 유역까지 단숨에 도달할 수 있지만 공세에 나선 부대가 카라마즈니우카 일대에서 돈좌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포병 화력에 핵심 정예 부대를 대거 잃을 수 있는데요. 이번 주 내내 계속될 이번 전투 부디 우크라이나군이 선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 지역의 전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지금 이 지역에는 우크라이나군 방어부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러시아군이 돌파를 하고 하르키우주 쪽으로 들어올 것 같은 움직임이 보이면 우크라이나는 전략 예비부대를 여기다가 투입해야 됩니다. 하르키우주를 내줘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이 주전선인 남부전선에서 전략 예비부대를 투입해서 공세를 더욱더 강화시켜야 되는데 여기 하르키우를 방어하기 위해서 예비부대를 여기다 빼버리면 남부전선 주력 전장에서 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력이 약화되죠. 반대로 이 러시아군의 공세를 지금 한 2개 예단으로 막아낼 수 있게 됐다면 우크라이나는 전략 예비부대를 완전히 보존하고 러시아를 남부전선에서 굉장히 세게 때릴 수가 있게 되고 러시아는 여기 건곤 일척의 승부를 건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전력을 투입했는데 이게 2개 예단에게 격파가 되면 사실상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66 여단이 막고 있는데 지금 뚫리는 상황이 되니까 21 기계화 여단을 우크라이나가 추가로 집어넣었고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4전차 사단에 12전차 연대, 13전차 연대, 그리고 423 차량화 소총 연대 등 사단 내 3개 전투 연대 전부 다 집어넣고 그리고 예단들 또 한 3개 집어넣고 해서 여기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런 그 지형이에요. 지금 여기 이 지역이 러시아군 장악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중간에 강이 있죠. 이 강을 건너서 약간 고지대 한 180m, 170에서 180m 되는 고지대, 이 골짜기 지역, 이 골짜기 지역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이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건너는 것을 막아냈는데 이제 강을 건너는 것을 허용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지역으로 들어오는데 강은 어떤 정도냐? 이렇습니다. 그냥 뭐 조금 큰 개천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그냥 첨벙첨벙 건널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리를 놓든지 다리를 건너든지 아니면 다리가 없으면 부교나 이런 도하 장비를 가지고 건너야 되는 이런 지형이죠. 여기를 지금 러시아군이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아까 그 강을 이런 식으로 건너서 이 지역으로 돌파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를 내주게 되면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된다. 왜? 지금까지는 이렇게 고지대에서 아래를 보고 딱 감지를 하면서 포격 유도를 해서 격파를 해왔는데 이제 서로 간의 위치가 높낮이가 같아지면 그런 유리한 어떤 정찰상의 유리한 점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방어전에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도 제법 센 부대를 투입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이 초록색 지역 낮죠? 여기에서부터 이 붉은색 지역 높죠? 여기를 통해서 지금 공격해 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인데 만약에 내주게 되면 여기가 오스킬 강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오스킬 강 건너편으로 후퇴를 해야 되죠. 자,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이 반격전을 펼치고 있는데 20일 기계화 여단을 투입했다. 급하게 투입했는데 21 여단의 전력을 보니까 이 여단이 제법 센 이 전투 서열이 높은 그런 여단이구나. 왜냐? 스웨덴에서 전차 10대를 줬어요. 우크라이나에. 그게 바로 스트리스방 1, 2 전차라는 건데 레오파르트 2A5 전차를 바탕으로 스웨덴이 산악 지형이 많으니까 이 상부 전면 할 것 없이 방어력을 어마어마하게 강화시킨 이 버전이에요. 이 전차 그리고 레오파르트 A6 전차 이런 서방제 전차로 만든 전차 대대 그리고 또 M123 장갑차 또 영국의 M123의 아주 방어력 강화형인 그 영국제 방어력 강화형 M123 장갑차 등 이런 그 장갑차로 구성된 기계화 부대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투 서열이 높은 이런 여단을 투입했고 그래서 러시아군 주력 부대와 한번 붙게 되는데 굉장히 정예 부대죠. 지금 전차 사단이니까 여기서 막아내면 우크라이나가 전체 전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이점을 취하게 된다라는 건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막아내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흐무트에서 우크라이나가 아주 중요한 지점을 점령해서 러시아가 이 정도면 한 3km 지금 후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상황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는 바그너 그룹을 쳐낸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에게 있어 정치적 명줄이 달려있는 집착의 대상 그 자체입니다. 러시아가 이곳에 신규 투입한 정예 부대들이 오랫동안 이 전선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우크라이나군 부대에 연이어 박살나며 바흐무트 남부 접근로 전체를 감지할 수 있는 고지를 내줬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제3돌격여단이 현재 시각 7월 24일 바흐무트 남쪽의 클리시치우카 일대에서 러시아군 증원부대를 격파하고 이 일대 전체를 감지할 수 있는 197고지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복수의 우크라이나 오신트 소식통과 친러 밀 블로거들이 현지 시각 7월 25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제3돌격여단에 최근 대거 증원된 드론 부대들이 합세하면서 지난 주말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무려 4개 중대의 드론 부대 지원을 받아 클리치시우카, 안드리우카 일대의 러시아군의 드론 폭격을 퍼부으며 고지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것으로 보고된 197고지는 클리치시우카 정착촌과 안드리우카 정착촌 사이에 있는 낮은 구릉지인데요. 클리치시우카 정착촌을 남쪽에서 동쪽으로 감싸듯 형성된 지형이어서 이 일대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요충지였습니다. 러시아는 이곳을 방어하기 위해 제72 차량화 소총여단과 57 차량화 소총여단 잔존병력을 집중 투입하고 동부전선에서 급히 빌려온 최정예 제80 전차연대의 T-90M 전차를 투입했는데요. 정예병력의 증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시가전과 참호전, 고지전에서 모두 참패하며 197고지를 내줬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들은 여러 개의 제대로 나뉘어 197고지 북서쪽의 우크라이나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 돌격했는데요. 정착촌을 가로질러 달려가던 기계화 보병 부대는 포격과 저격으로 저지되었고, 클리치슈카 외곽에서 대형을 갖추어 접근하던 T-90M 전차 부대는 드론 부대에 의해 괴멸되었습니다. 러시아 밀 블로거들은 197고지를 빼앗기면서 이제 안드리우카 정착촌을 빼앗기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됐다고 성토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이 우크라이나군의 통제에 들어가면서 이제 크리치시우카와 안드리우카 정착촌과 T-0513 도로 사이의 평야지대에 머무르던 러시아군 4단급 전력은 3km 동쪽으로 철수하지 않으면 고지대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쏟아붓는 포격과 저격에 그대로 노출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러시아 밀 블로거들은 같은 날 우크라이나군 제57기계화예단의 베르큐카 방면 공세도 보고했는데요. 이들은 펠컨 스쿼드로 명명된 드론 중대의 지원을 받으며 이미 질이 멸렬한 러시아군 제200 차량화 소총예단 잔존 병력을 쳐내고 2주 전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제9 차량화 소총연대 진지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바흐무트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이 같은 졸전은 바그너 그룹을 전선에서 내쫓고 큰소리치던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정치적으로 대단히 큰 데미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전대 운용을 강화하면서 바흐무트에서 무조건 돌격을 강요하던 쇼이구가 앞으로 바흐무트에서 얼마나 더 많은 병력과 장비를 말아먹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SVRT 이 정찰 장갑차, 영국제 정찰 장갑차인데 참 작죠. 영국은 수송기에다 이런 거 싣고 과거 이제 식민지 이런데 무력 투사하고 하는 용도 이런 거 썼어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아무튼 이게 지금 바흐무트 쪽에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제3 돌격예단도 이 장갑차를 받아서 쓰고 있다고 해요. 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크리치시우카 그리고 안드리우카 사이에 있는 이 고지를 점령했다. 197m 높이의 고지를 점령했다. 그래서 이제 크리치슈카 쪽은 완전히 그냥 이 감자고지를 우크라이나군이 다 먹었는데 여기는 아니었는데 여기 안드리우카를 완전히 다 볼 수 있는 이 지역을 우크라이나군이 점령을 함으로써 이제 러시아군은 뒤로 빠지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군이 딱 여기서 계속 지켜보면서 포격을 때릴 거니까 견딜 수가 없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이걸 치고 들어가면서 제72 차량화 소총여단 그리고 57 차량화 소총여단 사이를 뚫고 들어갔고 이 80 전차 연대가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치고 들어오면서 T-90 전차가 있어요. 여기 굉장히 강력한 전차죠. T-90M 전차를 들이밀었는데 그걸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아주 정확하게 요격을 해서 격파를 해버렸습니다. 여러 대를 격파했는데 그 중에 한 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겨냥을 하고 있죠. 그리고 탁 쏘는데 그냥 뻥 파괴돼 버립니다. 참 드론 없으면 이제 전쟁 못하는 상황이 되고 드론에 대한 해법이 없으면 전쟁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론으로 그냥 이렇게 상대 적 전차를 정밀 타격해 버리니까. 자,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러시아군 정말 희한하다. T-90M 전차라고 하는 러시아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차를 왜 방어전에 저렇게 소모시키나. 저거는 돌격 할 때 완전히 돌파하고 짓밟고 하는 이 용도로 써야 되는 걸 방어할 때 쓰는 게 말이 되냐. 방어할 때는 뭐 T-62, T-55 이런 거 참호포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방어를 해야지. 저걸 이렇게 소모하는 게 그럼 나중에 공격은 안 할 거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희한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형을 다시 보면 197 고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안드리우카를 다 내려다볼 수 있는 197 고지를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뭐 1000m짜리, 800m짜리 산 많으니까 197, 즉 200m짜리 해발 높이 이런 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완전히 평야만 있는 곳에서 197 고지가 있으면 거의 뭐 한 40층, 50층 높이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탁탁 포격 유도를 해버리죠. 그러니 이제 러시아군은 뒤로 빠질 수밖에 없다. 여기가 지금 바흐무트예요. 이런 아주 중요한 고지를 우크라이나가 점령해버렸다라는 건데, 자, 이래서 바흐무트에서 지금 이 쇼이구가
계속 병력을 밀어넣고 주요 전력을 밀어내면서 성과를 못 내고 뒤로 밀리고 있죠. 바흐무트는 상징이 거의 뭐 바그너그룹, 프리고진으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 정치적 목적으로 계속 병력을 밀어넣으면서 희생만 커지고 결국 만약에 뺏기게 된다. 쇼이구와 푸틴의 늪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흥미진진한 일이 펼쳐질 것이 기대가 됩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